진영에 갇히지 않고 무조건 편들지 않고 여의도 정가를 제대로 까는 시간, 이번에는 여의도 캐비넷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장동혁 의원이 전환길과 함께 유튜브에 출연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사화가 된 것들이 있어서 이게 아마 김문수 전 장관,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힘의 전환길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 먼저 의견 간단하게 좀 듣고 갈까요? 당원 가입을 하는데 막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은 하나가 돼야죠. 그래서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가 된다. 용광로처럼.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불법적으로 그렇게 당원 가입하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이미 정당화하시겠어요? 가입을 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봉 몇 개나 해요. 관등성명 때 보고. 그래서 우리 당이 정말 일치돼가지고 이재명 통총인가 총통 시대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가치입니다. 우리 하나가 돼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총통이라는 단어가 총통 시대를 나왔는데요. 막아야 됩니다. 이재명 총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정민정 순간 총통 시대도 막고 총통은 안 됩니다. 이동환 최고님도 위협받고 어떠세요? 있습니다. 이재명 총통이라는 말씀 계속 하시는데 요새 저게 유행어가 될 정도로 사회자가 난감해가지고 뭐 저 말을 이렇게 가라앉히는데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로 네. 지금 모든 네. 걸 장악했다. 네. 모든 거를 장악하지 않았나. 근데 그것은 뭐 민주당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국민들께서도 너무 상대방이 엉망이지 않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망가졌고 뭔가 제어할 수 있는 혹은 견제할 수 있는 에너지 자체를 다 그냥 실기해 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당이 거대 야당에서 지금 이 집권 여당이 됐고 그 과정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활약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런 것들을 또 제어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좀 펼쳐졌다 보고 지난 계엄 과정 지난 3년간의 어떤 정권이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의 기행도 굉장히 많았지만 계엄이라고 하는 것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엄청난 방탄 그리고 전광훈류의 그 사이비 목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아스팔트에서 이 부정선거 얘기하고 이랬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대선 그 또 탄핵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많이 입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통상적으로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면 보수 정당에서 생각이 정말 달라가지고 이민자나 뭐 여러 가지 갈등 막 이런 게 터지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서 극우 정당을 만드는 모습들은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저는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 자체가 극우 정당화로 이렇게 변모되는 건 처음 봐요. 찢어지는 건 많이 봤어도 아예 그 보수 정당 자체가 그냥 극우 정당으로 변하는 건 처음 봤고 지금 전환길 씨 이제 그 다른 이름으로 입당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혼자 몰래 입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당연히 지금 친윤 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입당을 했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랑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나머지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는 충분히 이야기한 채로 저는 입당했다고 보고 앞으로 김계리 씨도 입당을 하게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전광훈 씨도 저는 혹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을까? 그럼 지금 탈당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다시 재입당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친윤 극우 세력이 완전히 윤어게인으로 완성될 날이 머지 않았다. 지금 전환기 씨 유튜브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 전초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전환길 씨에 대해서 당헌 당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걸 아직도 조사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냥 시간 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 이게 끄는 거다. 당원 자격 심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의 강령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치적인 방향성이 똑같아야 되는데 전환기 씨를 인정을 한다는 것은 당이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수준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내비두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잘 주셨는데 극우들이 빠져나가서 만들죠.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해가지고 다른 당들이 만들어지고 자유통일당 뭐 이런 거 다. 내가 언급하긴 좀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 만들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이분들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들어와서 먹겠다라고. 먹을 수 있겠다. 야 이거 충분하네. 해볼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당이
예, 이렇게 당 지도부나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잖아요. 비례대표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분당을 해도 비례대표들은 맞아요. 못 빠져나가요. 자진 탈당을 하면은 예, 그냥 이 직이 비례대표 없어지는 배지를 거죠. 내야 맞아요. 되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럼 당이 넘어가는 순간 수많은 교섭단체 이상의 의원을 가진 거대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들어와서 당을 먹겠다라는 생각인 건데 사실은 지금 이 전한길 씨와 뭐 친기린이 뭐 이러면서 그 유튜브에 나가고 이런 행동들은 국민의힘 자체를 위해서도 절대 좋은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분들이 뭐랑 연결될 거냐? 부정선거자들하고 또 연결이 돼요. 부정선거자들 끌어내려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일 당시에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저희 대선이랑 지선이랑 승리로 이끌었더니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을 또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한번 빠지면 답이 없어요. 거의 음모론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예 보수 전체가 망가지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 당대표 되겠다고 그냥 자기 권력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부정선거론자들하고 함께 하겠다는 일부 당 그 대표 후보들을 보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속으로 정말 웃고 있을지 참 한심하다. 아니 저희 그냥 겉으로 웃어요. 숨기지 않습니까? 속으로 웃지 않습니다. 네. 네, 그냥 뭐 정말 한심한 진짜, 사람들입니다. 정말 너무 한심해가지고 네, 윤석열 씨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난 대선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손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질 것 같으니까 손을 잡고 같이 그 집단을 형성을 한 상태로 그러니까요. 네. 네, 신천지, 통일교, 그다음에 전광훈, 아스팔트 99. 그게 뭐, 규모가 네.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되는 거죠? 그래도 한 10만, 20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꽤 큰 규모죠. 안녕하십니까. 어. 김문수 후보는 사퇴해야 됩니다. 저 사퇴하라고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약속도 어겼고요. 그리고 탄핵 입장에서도 입장을 또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또 당을 수렁으로 끌고 가려는 수렁으로라고 좀 주십시오. 수령으로? 우리 수렁으로. 네. 저기 그 앵커님 네. 저기 사퇴하십시오. 어쨌든 당을 쪼그라들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당을 살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문수 후보님은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정문수. 김문수네요. 네. 이름이 뭐더라? 네, 일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일을 대충 하는 사람들이 모인 땅이 어딘지 아세요? 뭔가요? 얼렁뚱땅. 개콘에서 그런 걸로 웃기셨나 봐요. 저희 우차사 출신입니까? 핵심을 때리시네. 지금 보니까 네. 와 너무 똑같다. 고맙습니다. 이야 천재 크리에이터다. 네. 이런 말씀이 막 올라오고. 실제로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런 네. 의견을 내셨어요. 네. 사퇴하라고. 김문수 후보는 사퇴하고. 너무 똑같아요. 네. 너무 왜 똑같아요. 입당을 계속 바꿨고 성적도 안 좋았는데 왜 못하러 이렇게 다시 출마를 하느냐. 예. 그렇죠. 여러 가지로 입장 차이가 있고 한데 좀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국민의힘을 진짜 생각하는 분들은 표를 많이 못 받아서 그래서 좀 이분들이 지금 이미 장악이 된 상태라. 이분들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10만 입당설 이런 거를 또 주장하시면서 권성동 의원하고 한번 파이트 했죠? 네, 붙어버렸죠? 그렇죠. 예, 네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홍준표 전 시장 말은 반은 맞고 또 반은 공감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2022년 8월 달에 자기를 만났을 때 우리 10만 명 입당했어요라고 이만희 교주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사실은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2022년도와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신천지가 대구에서 10만 명짜리 집회를 연달아 엽니다. 근데 그럴 때 엄청난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이 있었어요. 이거 막아야 되지 않냐? 행정권을 행정령 발동해라 뭐 이러면서. 근데 홍준표 그때 당시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막을 근거가 없다. 이러면서 사실상 자락을 깔아줬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신천지가 입당해가지고 국민의힘 경선에 뭐 조작을 했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공감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있었을 때도 본인이 뭐 홍준표 총리설 뭐 이런 얘기들 막 다 나오면서도 그 과정에서 코바콩
그 얘기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쉴드를 계속 치고 방탄을 했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막 까는 것이 말은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가지고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저는 공감대를 넓히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배너리 네. 코바콩이 뭡니까? 보내셔. 바로 반격. 그래 최고 의원까지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소. 그리고 숙연해지네요. 저기 뭐 내는 몰랐죠. 그리고 근거를 뭐 없다 했는데 그럼 근거 가져왔습니까? 가져오지도 않고 어떻게 방자하게 또 껴들어요. 엔카는 또 그 제재해야지. 아까는 말하지 방자하다. 말고 사퇴하라며. 사퇴 안 했어요 아직도. 아직도 안 했어요? 그리고 YTN에서 윤희석이가 책임당한 3개월 당비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투표가 가능한데 시기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니 윤희석이가 뭘 합니까? 그때 당원 당비 책임당원으로 만든 거 2달 만에 19만 명 몰린 게 신천지 때문이었다. 내가 이만희 그 교주를 직접 만나서 다 확인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홍준표 가만히 있어봐요. 네, 그래서 내가 밝히지 않은 거를 지적하는데 저렇게 밝히지 똑같이 않은 한다고? 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되니까 내가 그때는 뒤늦게 알았으니까 그때 얘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당을 창당하실 방자하게 겁니까? 끼어들지 말고 툴추버들 헛소리에 넘어가지 말자는 게 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입장 그래 자꾸 다른 후보들하고 이렇게 좀 이슈가 될 만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신당 창당하셔서 끼어들고 국힘을 야비하게 장악하시- 진행해도 내는 그 진동에 넘어가지 않는다. 네, 그래 봅니다. 가만 보니까 이정희 의원 보는 것 같아. 나중에 진짜 한번 모셔놓고 같이 앞에 모셔놓고 했으면 좋겠네. 진짜 누구- 너무 똑같은데. 혹시 만나가지고 1대1로 이렇게 성대모사 하시고 홍준표 시장은 없고요. 네. 안철수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이랬더니 어느 날은 가면을 좀 많이 들고 오셨네요. 제 목소리 그렇지 않은데요. 고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은데. 방금 제가 소리만 들었는데 완전 똑같은 네, 것 같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게스트들을 모시고 지금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인숙님, 홍준표님 뒷말하지 마시고 고발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원래 그때그때 이렇게 바뀐다. 뭐 본인의 관점에 따라 수시로 좀 바꾸는 스타일 꿈을 찾아서님, 들국화님은 뽀개버린 국힘이라고 하셨고 또 레이디 킴님은 잘한다 이런 말씀하셨고 근데 지금 어떤 분께서 수석님 자켓을 사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켓이요? 예, 자켓을 항상 같은 걸 입으시나 봐요. 저도 같은 거 매일 입는데. 넌 민주당한테 사달라 그래요. 아이. 일단 왜 여기 뭐 여기- 이 두 분 좀 여긴 이렇게 아니, 당원분들한테. 캡처해놨다가 다음에 모실 때 또 이렇게 입고 오시면은 저희 마리와 후원을 아울렛 받. 같이 만나가지고 좀 뭐 하면 될것 마리와 같은데. 아울렛 뭐예요? 마리와 아울렛. 네. 거기가 조금 그래도 품질이 좋지만 그래도 좋죠. 합리적인 가격에 네, 팔고 있는 합리적으로. 우리 합리적으로 하니까. 예, 광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관계자들 2월 보시면 상품 바로 환영합니다. 네, 2월 아울렛 상품. 네. 정장을 이분들이 이렇게 좀 입고 광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근데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데요. 지금 저희 고품격 리얼 정치 정치 토크쇼. 갑자기 고품격이란 말이 어떻게 아니요, 공감을 아니요. 세게 하시네요. 예, 예. 아니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거짓말 아닙니까? 네네. 내 다녀본 방송 중에 제일 고품격이야 지금. 고가 다른 건가 봐요. 얘 고자 쓰나 봐. 그냥 막 나가는 고품격으로 보는 걸로. 네. 좋아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의 행보를 유심히 보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 네. 지금 조국 전 장관, 전 대표, 네. 전 대표를 면회한데 음.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는 8.15 특사 뭐 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거 아니냐. 그러면은 다음 또 전개 흐름이 어떻게 될까? 혹시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도 아니요, 되나요? 이건 제가 좀 알아봤는데 네.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과거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교수 시절에 우원식 당시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그래요? 분의 연이 굉장히 깊고 저하고도 연이 있는데 2015년도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김상곤
교육감을 불러들여가지고 네. 혁신위원회를 꾸려요. 그때 혁신위원 누구였죠? 그때 혁신위원으로 네. 우원식, 네. 조국, 네. 임미애, 또 있잖아요. 이동학 이렇게 들어가요. 빌드업이에요 이게. 하고 뭐열몇 명 해가지고 네. 그렇게 멤버들이 짜여져서 네. 그것에 대한 이제 뭐 어찌됐건 개혁 작업을 같이 하기도 했고 그런 인연이 굉장히 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7월 초에 아마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가 지금 주진우 의원이 마치 이것을 정치적으로 아니 사면을 할 것 같으면은 대통령을 만나거나 뭐 무슨 저기 법무부 장관을 만나지. 교도소 면회 갔는데 무슨 사면을 하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쨌든 여름에 덥기도 하고 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갔다 오셨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김성률 최고 네. 보시기엔 또 우리는 이런 시각은 아니다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해석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왜 하필 이 정치 시기에 그러나? 정치인의 행보는요 숨 쉬는 것도 정치예요. 아니, 어쩔 수가 그래서 없어요. 지금 숨 안 쉬는 얘기겠어요. 산소통 가져왔다는 얘기겠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 숨 쉬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하필 숨을 네. 쉬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우리나라 3부 요인입니다.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갔다는 것 자체가 아니 물론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안 친한 민주당 인사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다들 남의 눈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지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시니까 안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셔버리면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상 안 했을까요? 우원식 의장님이 정치 구력이 얼마신데 이걸 예상을 안 하셨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타이밍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은 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집권을 하고 이제 막 정말 뭔가를 해보려는 타이밍에 조국 전 장관의 사면부터 한다? 그렇다면은 민생을 챙기기 전에 일단 정쟁의 요소부터 불러오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들어가 계신 거라면 제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근데 뭐 정치자금법 아니잖아요. 뭐 공직선거법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기 자녀에 대한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자녀를 입시 부정을 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해서 완전히 배신감을 불러일으켰던 이런 분한테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사면을 해주겠다고 하는 건지 제가 뭐 방송에 나왔더니 그러시대요. 이런 뭐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공감대는 도대체 어디서 형성이 되는 거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움직이시는 거는 정권에 오히려 해가 될 거다. 다행히 대통령실은 선을 좀 그은 예.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이 거짓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선 확실하게 그어 주셔야지 지금 가뜩이나 사법부에 대한 개입이 심해진다라고 비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까지 하시면은 사법부가 그럼 뭐하러 판결합니까? 뭐하러 죄라고 그래요? 다 빼줄 거? 다 사면시켜줄 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또 원추리님은 사면 예상 가능하죠. 강인숙님 사면해 보시죠. 민심을 보고 싶네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국 옛말에 보고 그런 말이 싶긴 있습니다. 사면 된다. 사면 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면 된다. 그렇죠. 우리 조국 장관의 책을 사면 된다. 조국의 공부라는 책이 나왔어요. 제가 추천사도 써줬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붓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잘 됐으면 바랍니다. 네, 책방에서 식사는 잘 하고 계십니까? 좋아요. 네. 우리 식사 먹으러 올래요? 안 돼요. 우리 그 슈기가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응원해 주시고 네. 광고 좀 달아주세요. 우리 책방 광고 안 됩니까? 책방 광고 돈 유료로 내세요, 가능하십니다. 돈 내고 하십시오. 돈을 내냅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하셨던 분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돈은 좀 예민하죠. 아, 너무 잘하신다. 아니 근데 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네. 저는 하여튼 뭐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잉 처벌이라든가 혹은 그 수사 과정 자체가 검찰에서 처음에 사모펀드로 이 장관 되니까 장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런 끌고 들어온 것들이 다 사모펀드였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결국 별건으로 계속 이렇게 결국에는 이 잡듯이 뒤져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 보내기 위한 표적 수사였다는 것이 다 드러나 버렸고 이런 식의 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 이제 정권이 들어섰고 이 검찰을 개혁해야 되는 이 측면에서 검찰이 항상 무슨 뭐 올곧고 뭐 객관적이고 뭐 이렇게 뭐 법과 정의를 그대로 지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을 전 개혁신당에서도 함께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미 틀렸어요.
뭔가를 같이 하기에는 이미 틀려버렸고 나머지 야당들은 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개혁신단도 같이 이 검찰 개혁 작업에 같이 좀 해서 더 이상 정치권이 이런 방식으로 표적 수사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100% 동의를 해요. 왜냐면은 별건 수사는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 갖다가 정말 다른 건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안 잡히니까 막 뒤져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말려 죽이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많이 하는 곳이 사실 검찰에 있어서 특수부죠. 특수부는 이런 일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항상 검찰 개혁을 외치시는 분들이 특수부의 이러한 별건 수사는 막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저는 별건 수사 자체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검찰 개혁도 동의해요. 다만 과잉 수사와 과잉 처벌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과잉 수사는 있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건 법원에서 과연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과잉으로 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죄는 있었단 말이죠. 그건 정치적으로 책임은 져야 되는 거고 판결이 났잖아요. 근데 그걸 대통령께서 사면을 해준다? 그건 대통령이 그 정치적 부담을 다 안고 가는 건데요. 저는 그러실 필요도 없고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한테 빚진 것도 없잖아요. 저는 그러시고 안 하실 거라고 보고요. 조국혁신당에서 네. 오늘 나온 분은 안 계신데 네. 그런데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조국혁신당에서는 사면 이야기를 바로 꺼낸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염치 없어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근데 저는 어쨌든 과잉 처벌 받았다는 측면이 있다. 이거는 뭐 온 가족이 그냥 막 도륙당하다시피 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기 초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정 부분 뭐 그렇게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 사면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감수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죠. 아 근데 삼심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정경심 과잉 교수 처벌이라는 게 네, 과잉 처벌이라는 거는 3심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의 신청을 해서 3심이 다 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정해 버리시면 사법부 제도 자체가 흔들려요. 아니, 근데- 검찰은 부정할 수 있어요. 검찰에 대해서는 과잉 수사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건 수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것 자체를 흔들어 버리시면 이게 경기가 진행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심판이 없어진다니까요. 네, 저는 그 부분은 좀 반대 생각이 있어요. 아니, Hello. 뭐 오, 깜짝이야. Trump. 한국 아주 정신 못 차렸습니다. Reason I can't reason. 듣자 하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EU 그리고 많은 나라 일본 관세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토크아웃 하려면 당연히 부과해야 되는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배추님 좀 많이 준비하십시오. 관세 끌어올려! 선생님. 안 그래도 관세 협상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오신 김에 한번 그래, 마무리하죠 뭐. 네, 여쭤봐야 되겠는데 돈 내놔 그 거야. 한국만 이렇게 막바지에 좀 몰게 no, 감시하실 겁니까? 공평합니다. 그리고 한국만 하는 거 아닙니다. 200여 국가가 단 나를 쳐다보고 있어. Follow me 하십시오, 선생님. 눈이 너무 똑같은 거야 지금. 아니 What? 근데 눈이 너무- 우리나라한테만 유독 가혹한 그게 있으세요? 왜냐면 일본은 Where are 빨리 you from? 해주고. Where are you from? 아니, 한국말 잘 한국에만 몰라요. 그렇다. 돈이나 내놔요. 얼마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투자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대통령실이 미국이 관세 협상에 농축산물을 요구한 게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하고 뭐 양보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두 분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좀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아 이게 지금 제가 볼 잘 때는 해결될까요? 전뭐 적당하게 해결될 네. 거라 보는데 7월 31일 날 뭐가 있냐면 미국의 국제 무역 법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네. 근데 거기에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의 이 조정 자체가 월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5월 달에 이미 판결이 나왔어요. 1심 판결이. 그리고 이제 2심에서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미국 법원에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FTA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 상호 관세 이 조약 같은 것들 다 맺어가지고 그 나라마다 지금 국회에서 비준 동의 받아가지고 이것들이 다 발효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본인한테 권한도 없는데 그 권한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라고 해서 1심 판결에서 미국 무역법원에서 이게 안 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물론 트럼프 쪽에서는 당연히 상소를 했기 때문에 2심 법원에서 다시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심 법원에서 이 자기의 어떤 주어진 권한 자체를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7월 31일 날 이제 이 법원의 어떤 심리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열리고 난 다음에 1, 2주 안에 이것에 이제 결심 판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원래는 8월 5일 날까지 한다고 했다가 지금 8월 1일 날로 이제 날짜 바꾼 게 네. 이거를 만약에 7월 31일 날 그 심리가 열리고
바로 며칠 상간에 법원에서 이것이 안 된다라고 되면은 지금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무효되잖아요. 예, 온 국가들이 다 움직였는데. 아니 어디서 나한테 시비 겁니까? 걔도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돈 내나 돈 배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럴 때 아닙니다, 선생님. 예, 그래서 그거 하나 짚어드리고 네. 어찌됐건 지금 저희가 농축산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금 막 테이블 위에 막 미국이 계속 올려놓는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는 좀 최소화하면서 조선산업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은 강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많이 협의를 좀 한다고 하니까 예.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야죠. 예, 또 한 명의 대통령 후보를 배출했던 정당으로서 또 우리 이 김성열 네. 수석 최고위원께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님께서 직접 미국을 갔다 오셨죠. 예. 갔다 오셔가지고 그 분위기를 함부로 말씀하시기는 어렵지만 이 단어는 꼭 들었다. 중국. 이게 뭐냐면요. 이건 국익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사실 여야가 없어요. 네. 여야가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 원하는 거는 관세를 앞세운 통상협정 아닙니다. 지금 거기는 앞에 있는 거지만 뒤로는 뭐가 있냐면 왜 우리만 이렇게 늦어지고 그러고 있느냐. 결국에는 안보협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진짜 까놓고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요. 외교는요 정답이 없어요. 외교는 그때그때 상황 따라 가지고 바꿔가면서 우리의 실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앞서서 국제법 이런 거 말씀을 주셨는데 국제법이요 그렇게 해서 판결 나고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잘못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이거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판결이 그렇게 나도요 결국에는 그냥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서 이재명 정부가 본인이 평소에 뭐 중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떠나서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이 손해가 날 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를 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지 국익을 앞세워서 현명한 선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미 형, 나도 민생 회복 지원금 받고 싶습니다. 관세로 좀 받고 싶은데 빨리 입금 please, thank you. 입금 안 해줍니까? 왜? 민생 회복 지원금 코리안은 받습니까? 아니 재산도 거의 100조 가까이 있으신 분이 무슨 15만 원 10달러 받겠다고 What? 안 돼요, 안 돼. Where are you from? 아, 지금 바로 돈 얘기하셨더니 100조 있어도 100조 더 있고 이 싶습니다. 트럼프께서 돈을 얘기하니까 지금 바로 이상민님 출연료 인상. 너무 올라가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 다 뺏어서 관세 올렸잖아요. 솔직히 제가 오늘 캐리했습니다. 선생님. 영어 같다. 그러게요. 외국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덥네요, 네 여름에. 네. 아,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상민 크리에이터까지. 와, 우리 11시 한 40분까지 저 예정된 시간인데 거의 시간이 다 됐고요.